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지사직을 그동안 수행해 왔는데 오늘 자정부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도지사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 됐던 건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로 합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이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겠다. 그 도전의 길에 나서겠다. 이것이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과 대선 후보 택하라면 나는 경기지사직을 택하겠다면서 경기지사라고 하는 자리에 대단한 책임감과 애정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사퇴를 했네요. 네, 아마도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스로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당내에서는 당시 국감을 앞두고 먼저 좀 지사직을 놓아라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생각과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당을 통합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일 전 의원도 지역구가 경기도죠? 네. 용인이죠?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상당한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고 이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 거쳐서 이제는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친 건 사실 정치사에 좀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그분의 사퇴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 슬로건도 또 공정한 세상인데 글쎄 이 말씀 듣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경악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또 노력한 만큼 그 몫이 정당하게 보상이 되는지 아마 물음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물러나는 건 저는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본인이 성남시장 때 한 일 또 도지사로서 많은 지사 찬스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산하기관 인사도 그랬고 이번 국감 때도 지사 찬스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좀 자료 제출도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좀 사퇴하는 날이니까 좀 덕담으로 끝내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비판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상일 전 의원도 기자로 오래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사 대선 역사에서 보기 드문 후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록임에는 틀림없고 이재명 지사가 나름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장점도 발휘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민주당의 이 선택이 과연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 당원이었다면 좀 저는 달리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떤 질문을 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기승전 예, 알겠고요. 한준호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 경선이 막판 진행 중인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예, 그럴 수 대통령이 있죠.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은 오늘은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가 공식으로 본인의 직을 놓고 내일이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판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싶은 생각은 자당의 후보의 경선도 지금 보고 있으면 윤석열 후보라는 분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하나 기록으로만 이제 물어보신다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또한 검찰총장직을 바로 놓고 나와서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만일 경선을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기록이 될 것이고요. 네. 내년에 만일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인정은 하지는 않지만 만일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기록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저 역시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사퇴를 선언하고 오늘 자정으로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경기지사직 물러나면서 그러면 내일부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역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당의 공식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송영길 우리 당 대표께 이 선대위 구성과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또 함께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일정 역시 당과 함께 의논하고 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선대위 구성 문제부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제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락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선대위를 구성한 후에 내일 일정도 기본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의 첫 공식 일정,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민주당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일정을 가장 첫 일정으로 할 것이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을 찾아가는 일정을 할 것이냐, 또 뭐 국립현충원 같은 곳을 또 찾아갈 것이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민생 일정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가까이 민생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했던 것이 민생에 가까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좀 민생에 가까운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당 지도부와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경기지사직을 겸했고 내일부터는 오롯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 내년도 대선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이번 주말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단 풀었죠. 바로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당무위원회까지 소집된 끝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무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뭐 제가 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전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의 많은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실 역할이 너무 큽니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도 거듭 호소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자리 그 밖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 원팀 안 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미랄이 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어 보이네요. 경선의 후유증이 사실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기존의 여러 선거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당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당무회의에 결정을 하고 그랬죠? 이를 이낙연 후보께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 절차적인 정당성은 갖추었는데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달리던 이 관성이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그 지지를 처리하기는 어렵고 이낙연 대표께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후원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지지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로서는 이제 넘어야 되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예, 위원장직이 아니라 고문직을 네네. 맡겠다. 이것도 조금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렇습니다. 이 선대위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후보께서 먼저 선대위원장직을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은 당 대표께서 선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기존에 뛰었던 후보들께서 선대위를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기존에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아마 고문 자리를 제시를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 고문으로서 전체적인 선임 선대위와 선대위원들을 같이 함께 아우러서 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다음 달 5일이죠. 얼마 안 남았죠? 네, 11월 5일. 예. 결선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누군가가 후보가 될 것이고 누군가 또 치열하게 경쟁했던 누군가를 향해서는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찾아가서 원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뭐 하나의 좋은 학습 효과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좀 앞서는 길인데 그걸 이제 저희들도 그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정말 원팀 드림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선출된 후보의 일종의 숙명인데 뭐 저희 당도 조금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또 감정 싸움도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로 선출되는 분이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이 대선을 많이 치러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근데 그때 경선 현장에서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가 승복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예컨대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 충청도에 가서 이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그런 지금 원팀 정신 발휘는 좀 덜 되는 것 같고 저희 역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고문 자리를 맡으신 것은 정말 작은 힘만 보태시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더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승복하고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뛰었다는 점은 분명 우리 정치사, 대선사에 남을 만한 일인 게 70년인가요?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역전승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승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단히 불쾌감을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싶었는데 김대중 후보 측에서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적도 있고 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라고 좀 하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열심히 안 뛴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승복은 할 수 있어도 대선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돕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그 단독의 힘으로 대선을 치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합하던 과정 중에서 뭐 그런 일들이 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대의를 위해서 뛰자라는 말씀처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을 모셔봤던 입장에서 그분의 성품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만 물러나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고 대의를 위해서는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후보 교체론 이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그 초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두 후보의 만남, 그러니까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같이 뛰었던 이낙연 대표의 만남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나를 같이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뛰어들어가도 된다라는 메시지, 즉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같이 뛰었던 여러분들과 또 식사 자리도 하고 만나보지만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가 정말 극적이었던 경선인데 말이죠. 네. 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를 바꾸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자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노무현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민주당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 모두 정말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